안녕하세요. 문짱다찌 택시스쿨 문짱입니다.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택시 운행 일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공항 영업을 중심으로 택시 운행을 하는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5월달 현재 택시 운행 이력입니다. 보통 하루에 2콜 정도, 평균 2콜 정도 운행을 해왔었고요. 인천공항 영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버와 그 다음에 카카오를 병행해서 5월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선 잠깐 저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우선 유튜브 영상은 지금 2주 만에 올리는 것 같고요.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첫째 아이는 여자아이고요. 현재 대학교 1학년생이고요.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 학원 같은 곳에 다녔었고요. 비용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둘째 아들이 고3인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좀 문제도 일으키고 말썽이 좀 있었는데 공부를 썩 잘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대학교를 가겠다. 학원을 보내달라. 그래서 지금 깊은 상담이 있었고요. 많은 상담이 있었고 자식이 공부하겠다는데 뭐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택시 운행이 많이 지금 바뀌고 변화가 생겨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저는 선일관광 콜택시, 삼이운수, 삼이택시, 3사를 운영하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뭐 택시 기사입니다. 저는 현재 택시 기사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 택시 회사에서 인천공항 비즈니스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플루언서, 블로거 여러 곳에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모집하고 선정하고 또 그들에게 인천공항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새로운 오다를 생성하는 그러한 일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법인 택시 기사들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월 15일부터 두 번째 또 5월달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비즈니스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의 오다 생성과 또 이 생성된 오다를 기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사들에게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신규 입사자분들 뭐 차량 배정에서부터 상담에서부터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는 법인 택시 기사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상담해드리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입니다. 현재 시점. 그래서 제가 택시 운행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를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제가 캡시로 전환을 했습니다. 차량은 현재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이 전기차도 지금 버려야 될 입장입니다. 우선 전기차를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되었든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충전이 발생한다는 거. 리듬이 깨진다는 거죠. 우선 그 내용이 있고요.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콜을 잘 받는 방법.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일 기준 20콜 이상입니다. 1시간에 평균적으로는 3콜 정도, 3콜. 그래서 7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맹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수락률이죠. 콜을 많이 타는 사람에게 많은 콜이 가는 그런 형태의 카카오는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는 출근 시 첫 콜, 그리고 1일 20콜 이상,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달 평균 600콜, 700콜, 800콜 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서울 법인은 캡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캡시로요. 저도 마찬가지로 캡시로 전환을 했고요. 캡시로 전환한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지금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캡시로 전환을 했고요. 아무튼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첫 콜이 캡시로 전환을 했는데 출금 버튼을 활성화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회사에서 업무가 끝나고 저녁에 8시에 우버로 일반 택시입니다. 일반 택시. 봉천동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 가는 고객이었습니다. 요금은 52,900원, 통행료는 만원, 62,900원이 나왔고요. 강남 순환로로 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목가마이시로 해서 제3경인으로 그렇게 가는 코스였습니다. 이분이 10시 35분 비행기였고요. 자기가 죽었다 깨나도 지금 9시 20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그렇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9시 한 5분 정도에 도착했던 것 같고요. 1시간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객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첫 손님을 우버로 시작을 했고요. 요금은 62,900원. 그래서 제가 1터미널에 9시 5분 정도에 도착해서 도착증에 한번 상황을 보니까 한 2바퀴 정도 돌아봤는데 분위기가 별로입니다. 카카오는 캡시는 이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우선 카카오가 되었든 캡시가 되었든 저의 경험으로는 신규로 가맹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인천공항 같은 곳에 첫 콜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는 콜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1터미널에서 그렇게 한 두 번 정도 돌아보고요. 상황을 본 후에 2터미널로 자리를 옮겼고요. 인천을 뽑았습니다. 인천을 뽑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이 그냥 나가자 하고 제가 2터미널로 갔는데 여기에서 어찌저찌 하여 손님을 한번 태웠는데 외국인 두 분을요. 이분들이 레스트 호텔을 가는 분이었습니다. 요금은 19,200원이 나왔고요. 요금은 19,200원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캡시 첫 콜이 들어옵니다. 서해안 조개광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스트 호텔 건너편, 용유동 1.1km 손님이었습니다. 요금은 5,800원이 나왔고요. 네스트 호텔에서는 뭐 인력객 터미널이 가깝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시면 10시 33분에 손님이 내렸습니다. 타이밍상으로 인력객 터미널 같은 경우는 엄청 붐비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한 곳이죠. 아무튼 이곳에서 결국은 퇴근 배차를 2회 연속 해봤지만 걸리지 않았고요. 12시 16분에 다시 우버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반 택시 우버 XL이죠. 우버 XL로 탈출을 했고요. 강남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택시 운행에 변화를 주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맹기사로서 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루에 20콜 이상 타는 예전에 택시 운행 스타일로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캡시로 전환을 했는데 첫 콜 운행이 우버, 또 캡시 첫 콜은 5,800원짜리 1.1km짜리, 그리고 2시간 동안 콜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인천공항에서 우버 XL로 탈출. 이분들이 경부선 아시죠? 강남 경부선 호텔로 가시는 분들이었고요. 아무튼 이분들을 내려드리고 캡시를 다시 활성화했습니다. 인사동 가는 손님이었고요. 노년역 사거리에서 인사동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요금은 14,800원이 나왔고요. 이 손님을 인사동에 내려드리는 그 과정에서 미리배차 콜이 들어옵니다. 미리배차 콜이 들어왔고요. 양평동 가는 미리배차 콜이었습니다. 기사식당 거리 아실 겁니다. 기사식당 거리에서 그래서 편의점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고요. 요금은 24,400원이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뭐 제가 음료수 좀 사고 김밥 좀 하나 사고 해서 잠깐 이제 좀 재정비를 하고 아무튼 들어오는 대로 열심히 타야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서부역으로 가는 콜입니다. 지금 1년에 잠깐의 이 서울 시내에서 콜의 모양을 보면 강남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영등포로, 영등포에서 새벽 2시 넘어서 금요일 2시 넘어서 2시 반 정도 되는 시간에 다시 서부역으로 요금은 15,200원이 나왔습니다.
계속 미리 배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 뭐, 오늘의 잠깐의 결론부터 이야기 드린다면, 거의 미리 배차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부스터도 마지막에 또 들어왔고요. 아무튼 미리 배차로 들어왔고, 예, 광희동, 일본 손님이었고요. 동대문 DTP, 였습니다. 이 손님 내려드리고 11,300원이 나왔고요. 다시 또 미리 배차가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마포구 신수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대죠, 홍대. 홍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아무튼 미리 배차로 신수동이었고요. 요금은 11,100원입니다. 다시 이번에도 미리 배차가 들어옵니다. 이 손님은 신월동 가는 손님이었는데 첫 번째 경유지가 목동 센트럴, 그리고 마지막 신월 5동 수명아파트. 이 신월 5동 수명아파트에 있는 위치는요, 군부대에 있습니다. 군부대. 위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죠.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죠. 화곡역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김포 공항 방향으로, 김포 공항 방향으로 해서 마곡이나 발산으로 빠질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김포 공항 방향, 그 다음에 마곡이나 발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아무튼 요금은 28,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그 호텔 앞에서 목동 가는 콜이 들어옵니다. 발산 방향으로 자동차 운전 하는 곳 있죠. 거기 유턴해서 호텔 한 세 곳인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금은 12,000원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을 노리고 향한 곳이 염창동입니다. 염창동, 가양동, 성산대교 남단이죠. 남단. 근데 여기서 들어오라는 인천공항은 들어오지 않고 가산동 가는 콜이 들어옵니다. 요금은 13,800원이 나왔고요. 시흥IC 직진하면은 신림역으로 가는 그쪽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뭐 차 머리 자체가 향할 수 있는 곳이 신림역으로밖에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우회전 피턴 비슷하게 해서 구디로도 빠질 수 있지만 신림역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난곡 사거리에서 신림역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다시 좌회전하는 5,900원짜리 기본 요금거리에 콜이 들어왔고요. 이 콜을 수행할 때 다시 미리 배차가 들어옵니다. 총 5,800원짜리 첫 콜을 시작해서 총 10콜을 시내 운행을 한 거고요. 11번째 콜이 시계회 콜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4시 29분에 시계회 콜이 미리 배차로 들어온 거고요. 요금은 35,100원이 나왔습니다. 35,100원이요. 먼저 카카오 이제 캡시죠, 캡시. 우선 인천공항에서 5,800원짜리 10시 30분에 첫 콜이 들어왔고 3분 걸렸습니다. 3분. 중요한 것은 캡시로 전환을 하고
거의 모든 콜이 미리 배차로 들어왔다는 거 하고 10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1시 32분에 서울 시내 영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과 콜 사이의 간격이 1분입니다. 1분. 이 양평동에서만 시간이 좀 뜨죠. 2시 32분에. 그리고 2시 49분. 아니, 3분이죠. 3분. 보통 카카오는 1분에서 5분 안에 서울 시내에서는 콜이 붙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이 카카오 콜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캡시로 전환한 첫날 택시 운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루에 20콜 이상 운행을 해야 되는 방법으로 바꾼 첫날 1시 32분부터 일산 주엽으로 5시입니다. 정확하게 3시간 28분이죠. 16만 400원. 시간당 단가는 약 5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곳에서 5시에 손님이 하차를 하시고 제가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산 서구청에 200kW짜리에서 한 30몇 킬로 정도 남았었더라고요. 충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충전을 시작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카카오는 16만 6,200원, 그 다음에 우버는 13만 7,900원, 그리고 어찌저찌 하여 태운 19,200원, 정확하게는 2만원 현금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32만 3,300원의 매출을 올렸고, 1차전 카카오 16만 6,200원, 우버 13만 7,900원, 현금 19,200원, 합계 32만 3,300원. 그래서 일산 서구청에서 충전을 하고 2차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충전이 끝나고 인천공항으로 갈까 아니면 마포 상암동으로 갈까. 우리가 내비를 치면 뭐 킨텍스에서 바로 뭐 일산대교나 김포대교 쪽으로 해서 인천공항 갈 테고요. 마포 상암동을 치면 당연히 제가 일산 서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킨텍스로 해서 자유로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 그냥 이거는 완전히 그냥 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포 상암 MBC를 치고 일반 국도를 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역으로 해서 주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화역 뭐 그리고 정발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대로 쪽으로 가지 않고요. 뭐 바로 이제 서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MBC 드림 센터에 있는 그쪽 뒤로 해서 갔는데, 정발산에서 이 인천공항 2여객 터미널로 가는 목적지 부스터콜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금은 45,300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6시 52분에 이 손님이 내렸고 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터미널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도착증 한 2번 돌았고, 다시 또 1터미널 가서 한 번 돌았는데 콜이 안 붙더라고요. 뭐 들어가라는 거죠. 여기서 또 뭐 빈차로 서울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고 토요일 하루에 20콜 이상을 수행을 해서
택시 운행에 서울 시내 영업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저의 운행 스타일, 저녁 7시 앞으로 1시간, 2시간, 뭐 뒤로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7시 전까지 운행 패턴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게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32만 3,3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총 매출은 36만 8,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의 소감입니다. 캡시 가맹으로 전환을 했고요. 카카오와 캡시는 똑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었고요. 새벽 1시 32분부터 새벽 5시까지 끊임없이 콜이 들어왔고요. 카카오의 가장 큰 특징, 연계를 계속 시켜야 수락률이 올라가겠죠. 연계를 계속 시키기 위해서는 콜이 있는 곳으로 차량이 가야 됩니다. 1시 32분부터 일산 서구 주엽동까지 마지막 콜이 가기 전까지 9콜을 분석해 봤을 때 전부 다 콜이 있는 지역에서만 차가 돌았습니다. 종로, 마포, 종로, 영등포, 마포, 종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미리 배차로 거의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캡시가 허니문이라는 것을 저의 생각입니다. 속된 말로 콜빨이 있겠구나라는 아주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캡시가 콜빨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오늘 첫날 일단 느꼈고요. 중요한 것은 가맹이 되었든 올스락이 되었든 카카오콜의 근본적인 수익률을 높이고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콜을 무조건 수행할 것, 하루에 20콜 이상, 즉 7시간 이상 정도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좋다는 것. 그래서 법인 택시 기사로서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저의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7시.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소감을 정리할 수 있고요.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저의 택시 운행 패턴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영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운행을 해왔다면 아마 인천공항 영업이 아니라 인천공항 업무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인천공항 운행에 관련돼서는 기회가 되면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캡시로 전환을 한 첫날 택시 운행 일지였고요. 아무튼 행복한 그리고 또 즐거운 그리고 아빠로서 택시 기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택시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